오늘 10시 32분 탄핵 동의 청원이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들 얘기 들으니 더 이상 이들에게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상대하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뭐 아직 된 건 아닌데. 윤석열을 멈춰 세우려면 1000만 탄핵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치 1번지가 선봉에 서주십시오 그러셨는데, 예, 광주의 애청자님이신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황님은 10시 29분 55초에 드디어 100만 돌파했습니다. 이채양명주 하셨는데 100만 돌파를 이렇게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도 이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먼저 소개하지요.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00만 돌파. 제 생각에는 더 일찍 될 것도 같았는데 하루에 한 12만, 13만 명 이렇게 느는 것 같아요. 네, 접속 대기 상태가 그렇게 길지 않았더라면 진작에 100만 됐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6월 20일 날 청원이 시작이 됐는데 이미 그 답변할 요건인 5만 명은 6월 23일 날 완성이 돼서 법사위에 이미 이제 이 건은 회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7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청원을 계속 받기 때문에 저는 아마 100만 오늘 돌파했습니다만 200만, 300만도 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특히 이게 이제 6월 29일 날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그 즈음에 많아졌는데 그때가 6월 27일 날 김준표 전 의장의 회고록 나와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음모론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는 더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버도 증설하겠다고 국회의장이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회고록 나왔을 때 그다음에 7월 1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그 정진석 비서실장 이하 그 후한무치한 태도들을 보면서 아마 분노가 더 폭발했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7월 20일까지 일단 청원을 받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말 몇백만이 모일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탄핵 청원이 시작된 게 언제지요? 6월 20날입니다. 그러면은 한 13일 정도 네. 아직 2주가 안 됐는데 됐죠. 100만이 됐잖아요. 예. 이게 박근혜 탄핵할 때보다 더 열기가 뜨겁다라고 합니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했던 발언을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9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1차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여전히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어서 2차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국회 청원 게시판을 실시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0월 셋째 주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5% 정도였습니다. 그 무렵 시작됐던 촛불 집회에는 약 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024년 6월 28일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25%입니다. 현재 국민청원이 90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17배 이상의 민심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인기투표이다, 국민 대다수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청원을 폄훼하고 민심을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에게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게는 정말 무서운 심판만 남았다라고 경고합니다. 김종욱 원장님, 네.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어제 딸한테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왜요? 아직 제가 청원을 못했어요.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대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의 현상을 갖다 바꿔야 된다 생각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했으니까 10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청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서서히 직접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행동이 뭐 2016년처럼 또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지혜 또 분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현 정부를 어떤 형태든지 우리의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운동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진짜 그야말로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이 항상 이겼다. 국민들이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소위 국민들을 무시하는 권력을 허물어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해바라기님, 해외 거주는 어렵다 하는데 정말 아쉬워요. 방법 없나요? 오사카 아줌마의 답답한 속입니다. 해바라기님 오사카 살고 계시는군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거 접속해서 청원하는 게 어려운가요? 본인 인증 문제 때문에 인증하는 것 인증을 때문에. 해서 네. 문제가 있으니까요. 워낙 지금 서버가 또 불안정하다 보니까 예. 접속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권도 있는데 이런 것도 국회에서 좀 노력을 해서 방법을 좀 찾아야죠. 그러니까 국회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그러니까 국민의 민의가 얼마나 폭발적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제가 국회 직원들한테 욕먹을 각오로 얘기하지만 국회 참 일 안 해요. 예, 편한데. 예, 참 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행정부가 이제 완전히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국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른 생각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해야 돼요. 국민들이 그렇게 국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예. 거기에 반응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힘들어하거나 귀찮아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네. 국회 한번 감사해야 돼요. 예.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기자 생활하면서 겪어봤는데 일 안 하는 곳 몇 군데 있어요. 국회, 해외 공관 정말 가면 일 안 합니다. 예. 이 혼들 나야 됩니다. 아까 제가 탄핵 청원 100만 돌파 그 글 읽어드렸던 광주의 유현섭 애청자님이 보내주신 사진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100만 25명 됐을 때 이걸 직접 만드셨는지 아니면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산인지 원자폭탄인지 하여튼지 이런 지금 국민의 심정입니다. 예. 오펜하이머 영화에 나오는 배경. 아, 그런가요? 원폭 터졌을 때. 예. 아마 핵이니까. 핵이니까. 탄 핵폭발. 핵이니까. 탄 예. 핵이니까. 예,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뭐 이런. 우리 국민들 대단합니다. 이상호님 탄핵 청원 100만 돌파도 좋지만 우리 정어리 TV가 100만 돌파하기를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금수저님 인구의 약 10%인 500만이 되면 헌재에서도 탄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500만 갑시다. 뭐 꼭 뭐 숫자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많이 청원하고 그 숫자가 늘어나면 아 이게 국민들이 다 원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나중에 탄핵 처리된 뒤에 헌재 가도 영향은 받겠죠, 신은기 변호사님? 당연히 그렇고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탄핵 청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정치적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유의미한 것이 국민들의 외로움을 저는 치유해준다.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내 생각과 똑같이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위협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그래요. 이런 식의 저는 동질감 내지는 서로 연대의식이 저는 강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이번 이 탄핵 청원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지금도 사이트 제가 들어가 보니까 대기자만 3만 1,000명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뭐 20일까지 이제 한 20여일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유의미하게 올라가서 저는 최대한 뭐 300만이든 500만이든 찍을 때까지 가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에 우리가 정어리 TV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 무도한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3.5%의 법칙처럼 180만 명의 유권자들이 움직이면 그걸로써 이 무도한 정권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분발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변화를 모르는 뭐 둔감한 거를 넘어서서 아주 악의적으로 국민들을 조롱하는 이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심리적 탄핵이었는데 지금은 저 숫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심리적 탄핵에서 시각적 탄핵으로까지 왔다. 이제 한 발 한 발 앞서가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뒤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있는데도 그냥 어디서 뭐 누가 불 켰나 보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사안을 축소하고 있는데 저는 뭐 머지않은 시일에 전 윤석열 대통령이 땅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힘이 무엇인지 이 나라의 주권자의 힘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이 중요한 게요. 아마 안진걸 소장 오면 얘기해 줄 수 있을 건데 2016년 광화문에 100만이 돌파했다라는 언론이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민심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아, 드디어 떠났구나. 민심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근데 여기도 지금 100만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이게 폭발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6월 27일 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그 다음에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이 보여준 항명이다, 아니면 특검법은 위헌이다, 이따구 식의 예를 들면 국민과 다른 얘기들하고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이걸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싸우려고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0만 돌파의 문제를 그냥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처럼 무슨 뭐 정치적 인기 투표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순간 어떻게 자기들의 배가 뒤집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100만은 매우 유의미한 징표입니다. 어쩌면 2016년에 광장으로 나왔던 열기가 이번에는 국민청원이라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보다가는 큰 코 정도가 아니라요. 뭐 탄핵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도 아마 그런 큰 쓴맛을 보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잠깐만 첨언드리면 한동훈이라는 자는 이 정권의 황태자 아닙니까? 누릴 거 다 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당대표 한번 해보겠다면서 민심 쫓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 지금 탄핵 청원에 국민들의 부글부글한 저 심정을 갖다가 인기 투표라고 폄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민심, 행동으로는 민심을 짓밟고 있는 아주 얍삽한 정치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요즘은 덜 깐족거리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마음도 없는, 진정성도 결여된 말뿐인 잔치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한동훈 후보 아직도 벼르고 있다. 아직 덜 맞았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탄핵해야 된다고 하겠어요? 한동훈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이트가 마비되고 그런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어차피 그 일종의 정치적 인기 투표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밖에 있을 때 그거 몰랐다가 이 작가님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걸 들었는데요. 먼저 그 사이트, 청원 사이트에 올라간 탄핵의 사유들을 한번 보시면 이게 대단히 정파적인 얘기라는 게 나올 겁니다. 거기 이런 것도 있던데, 뭐 후쿠시마 대응, 뭐 예, 북한에 그렇습니다. 관한 뭐 전쟁의 위기의 고조, 글쎄요, 이런 게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없죠. 일단 법적으로. 그리고 그런데다가 그걸 탄핵 사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부에 실망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뭐 의미에서의 인기 투표 같은 것이지 그게 연결돼 가지고 탄핵으로 간다? 에이, 그건 탄핵을 어떻게 갈 건데요? 어떤 불법? 저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의 발언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런 거죠. 인기 투표라고 저렇게 폄훼하고요. 또 국민의힘의 혹자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숫자도 한참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는 발언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 이 분노 지수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얼마나 민심이 들끓고 있는지를 정말 그냥 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7월 2일 날 국무회의에서 갈등과 대결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하지 못한다. 또 합리적 대화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간다.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불을 지른 방화범은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장도 꼼수 사퇴한 게 벌써 두 번째죠. 그리고 본인과 부인과 관련된 특검법 다 거부권 행사하고 또 방패막이 삼아서 국무위원들이나 국민의힘 그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거부권 남발하고 있는 거.
다른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본인이 불을 지르고 있고 싸움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으면서 야 니네 왜 싸워? 싸우면 안 되지. 우리 미래로 못 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청원에 참여를 안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요건은 이미 갖춰진 지 6월 23일 날 이미 요건 5만 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이 청원이 뭐라고 내 마음을 보여주겠어 하는 이 국민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민심의 무서움을 모른다? 혹은 외면한다? 큰 코 다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조심했죠. 이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어처럼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나온 7.23 전당대회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조차도 탄핵이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써요. 뭐 탄핵 내가 지킨다 막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로서 저는 이미 자연스럽게 탄핵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한동훈 말하는 것 좀 보십시오. 지금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들어오기 전에 작가가 얘기해서 알았다고요? 아니 지금 탄핵 청원이 100만을 넘어섰는데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고요? 이런 자가 무슨 정치를 하고 여당 대표를 합니까? 근데 저는 민심이라는 것을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물론 뭐 많이 만나고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민심이라고 오해를 하면 큰일 나죠. 저는 민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게 뭡니까? 불과 3달 전에 치렀던 총선 아닙니까? 그 총선에서 이채양명조 심판에 따라 가지고 야권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게 민심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탄핵 청원까지 민심은 진도를 밟고 있는데 그 민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던 한동훈이라는 자는 또 한 번 당대표 해보겠다고 지금 나와가지고 참 어느 안전에 기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기어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야 그거 뭐 대통령 탄핵 법리적으로도 안 맞고 인기 투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법리적으로도 설명해 드리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을 사유화했죠. 그래서 수사를 편향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헌법을 무너뜨렸고 사면권 어떻습니까? 제가 뭐 많은 사람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딱 한 사람 얘기할게요. 정호성이라는 사람 탄핵의 국정농단의 주범입니다. 이 사람 사면해줘가지고 대통령 비서관으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할 말 다 했다고 저는 보고요. 거부권 같은 경우도 거부권 남발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부부특검, 그러니까 즉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배우자의 수사를 가로막는 초유의 사태를 지금 하고 있고 임명권 어떻습니까? 이종섭 장관, 이종섭 피의자 호주 대사로 보내주죠. 김홍일 MB 정권의 그 정치검사 뭐 권익위원장 시켰다가 방통위원장 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도구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사권, 사면권, 거부권, 임명권을 완전히 사유했다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삼권분립 침해, 탄핵의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다. 아주 민심의 매를 들맞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후아빠 헬리님. 탄핵열차 3만 대 가족들과 탑승했습니다. 그 당시엔 비둘기호였는데 지금 속도는 KTX입니다.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토요일 뵀을 때 말씀하셨던 목표 저도 힘 보태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은하철도 999가 되어 용산 대통령실 뚫어버립시다 그러셨는데 예, 지우아빠 헬리님 우리 토요일에 사랑의 빵 나눔 행사에 오셨는데 이번 주에는 좀 바빠서 댓글 못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댓글 보내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이한우님 100만 청원이 뭐길래 마음이 이리도 흐뭇한 걸까? 그동안 마음 편치 않게 지내왔기에 그에 대한 보상 심리라도 되는 걸까?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한다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떨립니다. 보시오 진정 당신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이 무서운 함성이 들린다면 뭐가 통수권자로서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경고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 100만 청원까지 가는 그 국민들의 심정이 어떤 걸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한우님이 그 심경의 일단을 보내주셨네요. 34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아까 회원가입도 하셨는데 백운기 형님, 김유정님, 김종옥님, 신인규님 존경합니다. 저 구름 저편에 푸르른 하늘이 있어요. 대한국민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보수형님 TV님 슈퍼챗을 10만 원이나 쏘셨네요. 100만 돌파 축하합니다. 한 사람이 안 바뀌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 한 사람은 정어리 TV를 보시길 바랍니다. 보겠어요. 봤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박신나님,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아이고, 예. 저야말로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보고 있습니다. 첫 방송이 여기 시간으로 새벽 4시였는데 새벽 2시부터 깨서 기다렸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20날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정어리 TV 첫 방송이 12월 예. 20일이었는데, 야 대단하시네. 그때 왜 시간도 조금 늦춰지고 조정되고 했었는데 그거를 계속 또 보시려고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해주셨네요. 국민 제가 이렇게 정어리 TV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번에 탄핵 청원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국민들 참 기댈 데가 없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얼마나 힘드실까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껌껌이 다 불질러 놓고 다음 주에 또 미국 가잖아요. 또 간대요? 나토 정상회의 갑니다. 같이 간대요? 그렇지 않을까요? 같이 안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쓰리스탄도 같이 갔다 왔는데.